안녕하세요. 19년차 모육아 전문가가 육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는 아가솜육아TV 강경원장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조리원에 있을 때는 정해진 시간에 아기가 잘 먹고 내려놓아도 스르륵 잠들던 아기가 집에 오자마자 안아야만 자고 자주 깨고 수유도 자주 많이 먹으려고 하고 울기도 많이 운다고 힘들어들 하세요. 조리원에서는 분명 잘했는데 집에 와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 아기만 유난히 예민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대부분의 아기들이 겪는 아주 흔한 과정이에요. 아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낯선 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잠과 수유가 잠시 흔들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의 변화와 함께 예전처럼 먹고 바로 잠들던 먹잠 패턴에서 벗어나 짧지만 깨어있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조리원에 있을 때는 깨어난 뒤 약 40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잠들었지만 생후 3주 전후가 되면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 깨어서 잠들기까지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기저귀를 갈고 먹이고 안아서 트림을 시킨 뒤 잠든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는데 내려놓자마자 울면 수유량이 부족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쉬워져요. 그래서 다시 젖을 물리거나 분유를 보충하게 되는데 아기는 안 먹은 것처럼 잘 먹기도 하고 또 5분 정도 빨다가 쉽게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유가 반복되다 보면 하루 수유 횟수가 14번에서 16번까지 늘어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자주 먹는 패턴으로 굳어지거나 과식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여기서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조리원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다 보니 빛, 소리, 냄새 같은 모든 자극이 아기에게는 새롭고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기는 여기가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안정감을 갖고 잠드는데 이 시기의 아기들은 마치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처럼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는 엄마 품에서만 잠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조리원에 있을 때는 한번 잠들면 2시간이나 3시간씩 푹 잠들던 아기가 집에 오고 나서는 내려놓기만 해도 바로 깨고 안아야만 잠들거나 낮잠이 유독 짧고 밤에도 자주 깨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건 수면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생후 2에서 4주 아기들은 아직 낮과 밤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성인보다 수면 주기가 짧아 깊은 잠보다 얕은 잠의 비중이 훨씬 더 큰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얕은 잠 구간에서는 작은 소리나 움직임 같은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잠들 때마다 엄마 품이나 안아서 흔들어 주는 것처럼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잠드는 아기들은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조건이 사라지면 잠을 이어가지 못하고 깨는 경우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수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수유도 자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리원에서는 비교적 정해진 시간에 잘 먹던 아기가 집에 오면 갑자기 자주 먹으려 하거나 반대로 먹다 말고 잠들어 버리기도 하고 먹는 도중에 보채거나 수유 시간이 들쭉날쭉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시기 아기들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아니면 환경 변화로 불안해서 우는 건지를 스스로도 아직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유 신호가 더 혼란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잠을 충분히 이어서 자지 못하고 짧게 자주 깨는 아기들은 그만큼 짧게 자주 먹는 패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입장에서는 잘 먹고 있는 게 맞나? 수유량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지기 쉬운데 대부분의 이 시기 아기들은 일주일에 약 250g씩 체중이 증가하면서 생후 60일 전후까지 수유량도 점점 늘어나요. 보통 생후 60일까지 하루 총 수유량이 800에서 900ml 정도까지는 증가하는데 이 양은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기들은 수유 중에 쉽게 잠들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한 번의 수유로 충분히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중요해요. 수유 후에는 깨어있는 시간을 활용해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짧지만 충분히 교감하고 놀아주세요. 그리고 졸린 신호를 보일 때는 다시 먹여서 재우기보다는 먹기와 잠들기를 분리해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는데 부모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 아닐까? 이렇게 계속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특히 목욕을 낮 3시에서 4시경에 시키면 아기들은 오후 5시쯤 깊은 잠에 드는 경우가 많은데 3시간 자고 밤 8시에 깨어나 수유하고 8시 30분에 다시 잠들고 11시 30분에 깨서 먹고 12시에 잠들면 새벽 3시에 다시 깨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침까지 1시간 간격마다 깨어서 울기도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보통 밤 11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생체 리듬을 지금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 새벽에 여러 번 잠에서 깨게 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육아가 더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위 양이자가 자주 일어나 먹는 아기들은 생후 60일 전후에는 저녁 8시에 목욕을 시키고 8시 30분에 수유하고 9시부터 재워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자는 시간을 맞춰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이후 먹는 양이 증가하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통잠을 잔다면 목욕 시간을 7시로 내리고 수유를 7시 30분에, 그렇다면 밤잠을 8시에 재우는 방식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아기들이 잠을 잘 못 자고 수유까지 힘들어지면 엄마 마음이 급해지고 그 조급함과 긴장이 말 한마디 손길 하나를 통해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쉬워요. 그래서 조리원 퇴소하고 나서 2에서 3주는 아기와 부모가 함께 새 환경에 익숙해지는 적응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아기를 어떻게 재우려고 애쓰거나 울 때마다 먹이려고 하기보다는 왜 이러지라는 질문 대신 우리 아기가 이 세상에 지금 적응하고 있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봐 주세요. 수면도 수유도 너무 빡빡하게 잡으려고 하기보다 조금 여유 있게 흐름을 만들어주면 아기도 엄마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대부분 아기들은 생후 4에서 6주부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60일 전후가 되면 수유 간격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점차 규칙을 갖고 통잠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어서 자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흐름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하고 깨어있는 시간과 수유 간격, 잠드는 방식도 조금씩 정리되면서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순간이 찾아와요. 물론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진 않지만 울음의 이유가 점점 구분되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차츰 짧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밤낮없이 힘들고 끝이 안 보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기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아기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만들어 가듯 부모 역시 그 흐름에 맞춰 조금씩 숨 돌릴 여유를 찾게 된답니다. 조리원 퇴소 후 아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기는 아이가 새로운 환경과 리듬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잠도 수유도 흔들리고 하루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아기는 분명 조금씩 성장하고 그에 맞춰 아기들의 하루 리듬도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나도 그때가 있었지 하고 말하게 되는 날이 꼭 찾아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